김정숙 이 특검의 이런 내용들은 이미 검경이 수년째 수사를 하는지 못하는지 계속해서 지지부진 늦춰지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돈을 제대로 벌고 있지만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8달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달 수출은요, 22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무역 수지는 41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무려 전년 동월 대비 54%가 늘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100%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을 앞지르는 이러한 소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에다가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와 안보 이런 실익을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챙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 정말 많고 돈 많이 내고요. 세금 정말로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그 세금이 많이 나서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정말로 왕창 뜯어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서 이제 특검 얘기로 한번 넘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김정숙 특검법을 이르면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발의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선의 윤상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말 해외 방문, 명품 샤넬 코트 특활비 유용, 청와대 수용 강습, 채용 비리 의혹 등을 특검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공세를 벌이던 민주당이 이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본인들이 위기의 심각성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던 내용인데 김정숙 영부인 단독 외교라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특별 수행원임이 밝혀졌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으로서 인도를 방문하고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단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고 김정숙은 정말 깍두기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꼈다는 거예요. 셀프 초청이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명백한 혈세를 펑펑 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돈을 함부로 안 쓰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돈을 모아갈 수 있는 건데 그 돈이 줄줄 새니까 대한민국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했더니 청와대 직원이 23명으로 64%고 정작 예산을 낸 문체부는 장관과 비서 2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문체부의 이름을 빌려서 호화 출장을 갔다 온 것이죠. 돈은 문체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냈는데 혜택 보고 놀러 갔다 온 사람은 청와대라고요. 문체부는 2명만 탔고 심지어 문체부 5명은 민항기 타고 갔습니다. 대한항공 타고. 하니까 문체부 장관을 바지 사장으로 야 일단 너 앞에 타봐. 예산 짜봐. 그런 다음에 뒤에는 꽉 청와대 멤버들이 트렁크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운전석은 도종환이 운전하고 있지만 트렁크에는 23명의 청와대 멤버들이. 그러면 이 특검이라는 걸 언제 하냐? 기본적으로
정치권 이런 고위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할 수 있겠죠.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수사를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논리로서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도 특검할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김정숙 이 특검의 이런 내용들은 이미 검경이 수년째 수사를 하는지 못하는지 계속해서 지지부진 늦춰지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돈을 제대로 벌고 있지만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이 항상 부족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펑펑 혈세를 낭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칼날을 빼어들고, 그리고 돈을 벌더라도 국내에 한정지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이런 모험을 통해서 이런 가스, 시공, 채굴과 관련된 이런 또 소식을 접하고 응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아쉽지만 되면은 말 그대로 초대박인 이러한 또 도전을 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선 나무에 있는 흠집만 보고 있으면요, 그럼 도저히 우리가 원래 가려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숲을 보고 멀리 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나무의 흠집 하나하나의 단점을 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길을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겠죠. 참 지금 뉴스들을 보면요, 온갖 좌파 언론에서는 이번에 뭐 시공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저런 의혹을 제기하고 하면서 무슨 마치 대한민국이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서 뭐 언론 방송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언론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건강하길 바라는 심정에서 언론 방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고꾸라져 가지고선 망하길 바라는 심정에서 하는 건지요. 기본적으로 언론이라고 한다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 비판과 견제의 전제 속에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길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한다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비판과 견제가 나와야 될 것이지, 그저 아닌 것을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은 오히려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주변 경쟁국들을 이롭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언론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